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법 4조부터 8조까지 있는 그 법 규정을 공부를 할 거예요. 어디 한 법 규정에서 매년 출제가 되지 않고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 법 규정이 좀 많죠. 4조부터 8조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4조에는 재보험의 종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농어업 재보험이니까 농업에 관계되는 거는 농작물, 임산물, 가축, 그죠? 예, 그리고 어업에 관련되는 거는 뭐죠? 예, 그냥 수산물이 아니고 양식 수산물만 그 뭡니까?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께서 특별히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험 목적물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죠? 예, 농작물 재보험, 농작물은 농작물하고 시설물, 임산물은 임산물을 하고 임업용 시설물일 거고, 가축 재보험은 가축하고 뭐죠? 예, 축산시설. 그 축산시설물을 축사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보험은 양식 수산물하고 양식 시설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보험 목적, 보험의 목적 하는 거 바로 이런 내용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것은 다 명목적인 규정이겠죠. 예, 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의미는 뭐겠어요? 처음엔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갑에 달랑 2개 품목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농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농민들을 뭡니까? 그 보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업재 보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뭡니까?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하게 보험 목적물 범위를 확대하도록 돼 있겠죠. 그쵸? 예, 그런 의미로서 이것도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쪽에서 정부야 좀 이렇게 신경 많이 써야 돼 하고 자꾸 강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옆에다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의미는 뭐냐면 가축 대신에 축산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와요. 제가 계속 그 뭡니까 지금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용어를 갖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다르고 어다르게 그렇게 해서 뭡니까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요 축산물로 하면 틀린 거고, 여기도 양식 빼갖고 수산물로 하면 맞다 틀리다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딱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법이 많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한 법 규정은 제가 다 슬라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의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제의 범위는 해당 제의 발생 빈도라든지 피해 정도라든지 또 뭡니까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정한다 돼 있죠. 그렇죠?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6조에서 이렇게 그 시행령이 다 위임해 놨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놨으니까 여기 보면 시행령이 또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시행령 8조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따로 그 보상의 범위 등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봐보시면 농작물, 임산물, 가축, 우리의 그 농업재해란 하고 배웠죠. 그죠? 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병충해, 질병, 요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양식수산물은 뭐죠? 예, 조수해하고 병충해가 빠진 자연재해, 화재, 그리고 질병, 요거잖아요. 그 질병도 정확하게 더 여기는 이제 세부적으로 말했네요. 수산질병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뭡니까 이런 것들을 뭡니까 보상하는 재해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딱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병충해 같은 게, 병충해는 뭘 보장해 주냐 해봐봐야 변은 특약을 가입했을 때 흰입 마른병, 줄무늬 입 마른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세균성 배알마른병, 배멀구 병들이지. 요게 7회 때 아마 요거 뭡니까 보상하는 병충해 쓰세요 해갖고 5가지 쓰세요 했어요. 총 7가지거든요. 예, 요런 것들이 이제 2차 시험에서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농작물 재보험에서 병충해를 보상해 주는데 그 어떤 병충해를 보상해 주느냐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손해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상하는 병충해면 그를 피해로 잡아가지고 결국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거고, 보상하지 않는 재해 같으면 피해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안 잡기 위한 방법을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은 우리가 2차 시험 공부할 때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세균 구면병으로 인한 피해만 인정을 해주고 있고, 감자하고 고추 같은 경우도 그 1급, 2급, 3급 해가지고 따로 그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심각한 거는 그마침 더 보상을 많이 해주고, 피해가 별로 발생 안 되는 그런 병충해 같은 경우는 보상이 조금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험 가입은 누가 하느냐? 예, 우리가 지금 농업재보험법을만 공부를 하잖아요. 이 법에는 뭐겠어요? 농업재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은 어떤 사람을 시킬 거냐? 야, 보험 그러면은 사업자는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입자는 누가 되겠어요? 여기 봐보면, 예, 농업재니까. 결국 농림업, 축산업, 양식, 수산업, 그죠? 이런 데 종사하는 개인도 되고,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인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 또는 법인.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 정도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탁 이렇게 한눈에 그냥 보여요. 예, 보험 가입자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잘 봐보세요. 농작물 재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그러니까 아무 농작물 재배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예, 쉽게 말해서 뭐로 예를 들을까요? 고구마 같은 경우, 고구마는 저는 전국에서 다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다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만 현재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고구마 농사 지은 분들만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는 거지, 다른데 다른 데서 고구마 재배하는 것들은 분들은 가입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농림축산 식품 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시금치 같은 경우도 아마 경남 남해인가 어딘가 거기서 재배하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임산물, 가축 이거 다 봤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양식, 수산물 요런 분들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보험사업자. 보험사업자는 이렇게 빨갛게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재? 그렇죠. 요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제가 빨갛게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건 중요합니다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보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그죠? 예, 왜 수산업이 여기서는 뭘 하겠어요? 제 농업이니까. 예, 양식수산물 관련해서는 여기서 보험 사업을 하는 거고, 산림조합 중앙에서는 뭘 하겠죠? 임산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산물은 산림조합 중앙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뭘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험 목적물 공부를 했잖아요.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농작물하고 가축은 결국은 어디서 하겠어요? 보험회사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농협중앙에 나오면 틀린 겁니다. 여기 뭐 중앙에 있으니까, 산림종합중앙회, 수산업협동종합중앙에 있으니까 농협중앙에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농협중앙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하죠? 그렇죠. NH농협 손해보험에서 한다고요. 농작물 재보험은. 그렇죠? 예, 농작물하고 가축은 NH농협 손해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항상 이것이 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시험 문제 꾸준하게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사업자 되려면 당연하게 농장하고 회장과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죠? 예, 아무나 그런 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막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정책보험이니까 다음에 사업비도 지원받고 하려면 어떤 약정을 체결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정을 체결할 때는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 농장회장한테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겠죠. 어떤 걸 제출하나 보겠습니다. 사업방법서. 그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보험약관. 야, 우리 약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는 것들도 그걸 제출해야 될 거고, 보험료나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같은 것들도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놓고 또 그 밖에 대통령령 전환 서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 제가 법 다음에 시행령을 따로 있고 바로 밑에 교재 하단에다 바로 밑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해놔놓고, 이것은 대통령령이다 딱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정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구나, 보험사업자가.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시행령 재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 돼 있죠. 약정 이제 체결하는데 약정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예, 요 이제 그 대통령령에다 위임해 놨으니까 어떤 것을 뭡니까 약정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당연히 약정 기간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야, 약정은 체결한 자 하면 결국 체결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재보험 사업자, 즉 농작물 재보험으로 따지면 NH농협 손해보험이 될 거예요. 그죠? 거기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당연하게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야, 너네가 이렇게 그 약정 체결하면 다음에 이걸 보험을 운영을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뭡니까 그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게 하는 그런 내용도 약정서에 있을 거고, 약정의 변경 해지 등에 관한 사항도 필요할 거고, 이건 나머지는 뭐겠어요? 기타 등등 하나의 예시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공법에서는 다음 중 약정 체결할 때 포함되어야 되지 아니할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혀 엉뚱한 게 한 개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만 읽어보셔도 충분하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암기 안 하셔도 되세요. 아셨죠? 그 대신 여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거니 이런 것이 필요하네. 예,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사망에는 법 8조 사망 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란 해갖고 여기 나왔죠. 정관.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미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6회 재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 여러분들 뭐 공부를 안 해도 대망 맞출 수 있겠죠. 예, 농기계 재보험 이거는 아니죠. 그쵸? 예, 나머지 뭐 갸추, 양식수소문, 농작물, 그쵸?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이 강의를 어떤 쪽으로 포인트로 맞춰서 해드릴까? 어떤 분들은 뭐 법 규정 그대로 그냥 뭐 계속 이렇게 뭐 그냥 뭡니까 그냥 뭐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낭독하는 그런 강의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그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지만 하여튼 저는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이렇게 주의 있게 공부를 하세요. 이제 그걸 포인트로 맞춰서 제가 강의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법이 개정되고 신설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상 문제가 가장 중요하더라. 그렇죠? 그것을 뭡니까 꼭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출에는 재보험의 종류와 보험 목적물로 이제 물었네요. 농작물은 농작물 시설물 맞고, 임산물은 임산물 시설물 맞고, 축산물은 뭐죠? 축산물 및 축산시설물 의견 맞는 것 같지만 뭐가 틀렸었죠? 그렇죠. 요거 가축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죠. 제가 앞에서도 계속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지만, 야, 뭐 이런 걸 바꿔?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다른 게 어떻게 뭐 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바꾸는 부분은 꼭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죠. 그죠? 법 규정을 달달달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핵심 키워드, 야, 이것을 요래 바꾼다라. 그것만 딱 도리어 주의 깊게 공부하시면 훨씬 뭡니까?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겠죠. 양식 수산물은 야 수산물인가? 요거만 딱 보라 그랬죠. 양식 수산물이니까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틀린 겁니다. 시험 기출문제 풀어보면 여러분께서 진짜 정말 야 이게 뭐 굉장히 쉽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7회 때는 어떻게 났나 볼까요?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그렇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거 아니라고 제가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수산업, 산림조합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만 농업협동 중앙에서 하지 않고 NH농협 손해보험에서 하죠. 그쵸?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 6개. 재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만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정 기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재보험세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할 사항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왜 국가에 대해서 왜 재정 지원을 해주죠? 그렇죠. 예. 재보험 사업자한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그 약정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주체, 그죠? 예. 누가 하는 거, 그런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나머지 보면 재정 지원도 받고, 약한 변경 해지도 받고, 그럼 이런 걸만 보다 보면,
답이 없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잘 봐보면 그 뭡니까?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인데 그걸 갖고 국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예상 문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강의를 하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아마 예상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도 예상 문제를 당연히 넣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거나 그런 부분도 제가 예상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최소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제가 예상 문제를 매 강의마다 편성해 갖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그죠? 이런 식으로 답이 뭐죠? 딱 보이시죠? 예, 중앙에. 그쵸? 이게 맨날 나오고 하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예상 문제로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맞죠? 수산업, 산림, 중앙회, 보험회사. 그죠? 예상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약정 체결하는 자가 농장 또는 회장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정관, 예,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해갖고 시행령이 있었죠. 사업방법서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보험약관도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죠? 보험료율의 산정 자료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것은 보험개발원인가 거기서 해요. 완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재보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4번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7번. 보험 목적인 보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그런 것을 오늘 그 법 규정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요런 법 규정이 나오게 될 땐 이렇게 나올 거고 요 법 규정이 나온다면 요것이 나올 거고 하다 보니까 예상 문제가 3문제나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옳은 걸 찾는 겁니다. 보험 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용성, 실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농업재보험 심의에 따른 어청 발표에 따른 중앙수산부 어청정책 심의를 거쳐서 농림식품부 차관 또는 해양수산부 차관이 고시합니까? 아니죠. 다 장관이 하는 거예요. 예, 차관이 차관으로 되어 있는 건 오직 하나라 그랬죠. 뭐죠? 그렇죠. 농업재보험 심의의 위원장이 차관이 된다. 그 한 개 빼놓고 다 장관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주체를 이렇게 갖고 바꿔놓는 경우가 한 30%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제의 범위는 해당 제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인데 주관적으로 손해평가 방법,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을 바꿔놓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재보험 종류별 대통령이 정한다는 맞고요. 3번. 정부는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법조문에도 그대로 있고요. 4번.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하고 예, 구체적인 보험 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가 틀렸을까요? 이것도 일견 맞는 것 같은데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법인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이왕이면은 하도 법 조문을 갖고 큰 틀을 갖고 이렇게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미세한 이런 걸 갖고 바꿔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 4번 지문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8회, 9회, 10회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법 규정 요것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탁, 이제 머릿속에 다 정립이 될 겁니다. 자,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네요.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제의 범위는 재해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을 고려해서 종류별로 정한다. 맞고요. 예,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재보험이 가입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니까요. 법인은 가입할 수 없다니까 벌써 틀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쉽게 벌써 답을 찾았고 수산업협동 중앙위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맞죠. 그죠? 정부는 재보험 보상하는 제의 범위로 확대하기 노력해야 된다. 예,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그죠? 자, 10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험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종류. 자, 종류는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 맞네요. 그죠? 가축재보험의 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 맞죠? 예, 축산물이 아니라 가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예, 맞고요. 3번 양식수산물 재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 양식수산물인데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이거 여러분들 뭐 진짜 뭐 몰라도 알 수 있겠죠, 그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거 아닙니까? 양식수산물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쉽게 나온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골라. 이게 진짜 다음 중 삼국시대가 아닌 거 대놓고 고구려 신라 백제 해놓고 한 개는 멕시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삼국시대가 고구려 신라 백제인지 야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도록 뭡니까 너무너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 진짜 정말 우리 그 손해평가사 수준을 너무 이게 뭐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할 정도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이제 좀 바뀐다면 손해평가령이 있죠. 거기서 이제 손해조사 방법하고 보험금 산정 방법 그걸 갖고 문제를 솔직히 말해서 그 뭡니까 80% 정도 내고 법령에서는 20% 정도만 내야 돼요. 근데 법령에서 거의 그 뭡니까 85%에서 90%를 내고 있으니까 문제 낼 게 없다 보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밖에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차 시험이 좀 어렵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뭡니까 그 손해조사 방법 품목별 손해조사 방법하고 보험금 산정 방법 그런 것이 이제 비중이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강의 때 그 2차 시험에 당연히 2차 공부하는데 필요하니까 제가 그 손해평가령 강의에서는 손해평가령 12문제 나오잖아요. 12문제 나오는데 제가 그 12강 중에서 그 뭡니까 6강을 도리어 손해조사 방법하고 보험금 산정 그쪽으로 제가 강의를 집중해서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 더 길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1차 시험 뭐 2문제, 3문제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 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죠? 2차 시험 공부할 때 당연하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시험 공부를 하면은 훨씬 쉽게 여러분께서 2차 공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6강으로 강의를 진행을 지금 하도록 지금 현재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번 정부는 보호모임 범위를 확대하기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냥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 다르게 뭐 바꾸는 거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틀린 게 요게 틀렸네. 그죠? 예. 해양수 그 수산부 장관이 관장해야 되는데 예. 10회 또 나왔네. 예.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일 겁니다. 농업재보험 법령상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잘 봐보세요. 수산업협동중앙회 맞죠? 산림중앙중앙회 맞죠? 보험회사 맞죠? 예, 맨날 지금까지 아닌 게 뭐였어요? 예, 농업협동중앙회 그게 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개를 넣은 게 어처구니 없는 걸 넣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여러분들 공부 그냥 슬쩍 한번 그냥 초독을 해도 아니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무슨 그 재보험을 하겠습니까? 그죠? 듣도 보도 못한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게 가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회 문제 2문제 나온 것만 보시더라도 무슨 야 이게 공부를 할 게 뭐 있나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그 조금 시간도 짧게 하고 뭡니까 그래도 법조문 더 상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뭐 강의 너무 길다고 또 이렇게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제가 제 강의 신청하신 분들은 다 교재 제가 PDF 파일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접 출력해 갖고 책자로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교재는 또 뭡니까 대충 다 흑색으로만 되지 않고 중요한 거는 빨간색 형광 바탕 다 위험해서 할 내용을 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죠? 또 중요한 법조문도 어떤 것이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공부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이제 혼자 공부하시기에는 야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제 그 뭡니까 그걸 또 공부를 해봐야 하니까 적어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유념해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것을 뭡니까 제가 보완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